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저는 네이버 블로거이자 네이버 인플루언서 빅레더머신입니다. 오늘은 제2소, 저니 파투, 넷플릭스, CM펑크 앤 브론슨 리드 등의 소식을 준비해왔습니다. 그럼 다 함께 즐겨봅시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2소가 인터뷰를 통해서 지미 우소와 레슬매니아 41에서 다시 경기를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레슬매니아 40에서는 서로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100% 몸 상태로 매치를 다시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제2소는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으로서의 직권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다음 단계는 당연히 월드 챔피언 등극이며 이번 블러드라인 스토리가 끝난다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데 집중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충분히 월드 챔피언이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에 우마가의 아들인 질라 파투와 그리고 사무 아노아의 아들 랜스 아노아이 등이 WWE에 데뷔할지도 모른다는 루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리키시는 또 한 명의 아노아이 가문의 데뷔를 암시했습니다. 그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제이콥 파투의 동생인 저니 파투의 사진을 공유하며 여러분은 곧 저니 파투라는 이름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저니 파투는 1996년생으로 제이콥 파투만큼 상당한 점프력을 자랑합니다. PW 인사이더에 따르면 1월 6일 넷플릭스에서 러우가 첫 선을 보이기 전에 우선 12월 초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넷플릭스 본사에서 WWE 최고의 선수들이 출연하는 대규모 이벤트가 열릴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모임 행사는 로스앤젤레스 인투이트 돔에서 열리는 라이브 시사회에 대한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WWE의 유명 인사들이 출연해서 넷플릭스와의 중요한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가장 오래 방영된 주간 로우 TV쇼의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CM펑크가 인터뷰를 통해서 흥행이 될 만한 유망주 중 브론슨 리드와 링에서 마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브론슨 리드는 CM펑크의 코멘트를 듣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난 충분히 돈이 된다. CM펑크, 너를 때려 눕힌 다음 너의 팔에 있는 상징적인 펩시 로고를 코카콜라 로고로 바꿔주겠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제이크 폴은 최근 로건 폴의 임펄스 팟캐스트에 출연하며 WWE에 합류하는 데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레슬링을 그렇게 많이 하고 싶지는 않으며 폴 헤이먼처럼 조력자 같은 역할을 맡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당장은 WWE에 합류하기는 어렵지만 언젠가 로건 폴의 매니저를 맡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베키 린치는 지난 주말에 벌처 페스티벌 2014에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레슬링 복귀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그녀는 미정이라며 자신도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정말 즐거웠고 지금은 매우 기대하는 몇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며 사람들도 자신의 프로젝트에 대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할 거라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캐시 켈리는 최근 비포 더 벨 유튜브에서 스테파니 맥마운이 WWE에 근무할 당시 여성 디비전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여성 선수들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가 이젠 WWE에 풀타임으로 근무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조금 아쉬우며 또한 캐시 켈리는 WWE에 처음 왔을 때 트리플 H는 물론이고 스테파니 맥마운도 자신을 많이 챙겨줬다고 밝혔습니다. CM펑크는 최근 피터 로젠버그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AJ 리의 링 복귀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그녀는 100% 저를 능가합니다. 레슬링 팬의 재밌는 점이 바로 이겁니다. 반드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찾는 거죠. 사람들은 누가 레슬매니아 메인 이벤트에 나갈까? 누가 로얄 럼블에 참가할까? 누가 컴백할까?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이맘때 큰 수익을 노립니다. 저는 작년에 수익을 냈고 그녀의 수익은 제 수익보다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AJ 리는 레슬링에 대해 손을 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업 중인 일이 마무리되고 다시 레슬링계에 뛰어들고 싶어진다면
그때 알려줄 것입니다. 분명 그녀는 이곳에서 번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 스맥다운 단장 닉 알디스는 최근 크리스 벤 블랙과 인터뷰에서 자신은 아직 링에서 완전히 은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풀타임은 아니더라도 적절한 시기에 다시 링에서 경기를 치르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선수 자격으로 링에 오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닉 알디스는 어렸을 때 브렛하트를 슈퍼히어로처럼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레슬링에 완전히 빠져들기 시작한 시점은 자신이 만 13살 때 2000년도였고 더락과 트리플 H 덕분에 레슬링에 대한 매력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락이 자신의 상상력을 사로잡은 인물이기는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 악역이었던 헌터가 조금 더 좋았고 그때부터 트리플 H의 팬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WWE 총괄 프로듀서이자 각본팀 부사장을 맡고 있는 마이클 헤이즈는 2020년부터 블러드라인 스토리의 감독을 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는 한동안 휴식을 취하고 있었으며 대신 제이미 노블과 바비 루드가 스토리라인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내부에 따르면 바비 루드가 마이클 헤이즈 대신 역할을 너무 잘 맡아주고 있다며 많은 찬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마이클 헤이즈는 개인 사정으로 쉬고 있으며 언제 돌아올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PW 인사이더는 마이클 헤이즈가 조만간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팬이 트위터에 미키 제임스의 다음 경기가 무엇일지는 모르겠지만 WWE든 TNA든 한 번 더 그녀의 경기를 보고 싶어요 라고 글을 작성했습니다. 그러자 미키 제임스는 가능할 것 같아요 라며 답글을 남겼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게이블 스티븐스는 지난 2011년 WWE와 다년간의 계약을 체결했지만 큰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2024년 5월 3일에 결국 방출되었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게이블 스티븐스는 WWE에 대해 악감정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고 그곳에 활동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프로레슬링을 하는 것에 대해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요일 밤 8시 USA 네트워크에서 방영한 11월 15일 스맥다운 시청자 수는 141만 8천 명을 끌어모았습니다. 이는 지난주 153만 6천 명보다 감소한 수치입니다. 주요 18세에서 49세 인구 통계에서는 0.43 레이팅을 기록했으며 지난주에 0.47 레이팅보다 하락했습니다. 금요일 밤 10시 TNT에서 방영한 11월 15일 AW 램페이지 시청자 수는 18만 6천 명을 끌어모았습니다. 이는 지난주 23만 7천 명보다 감소한 수치입니다. 주요 18세에서 49세 인구 통계에서는 0.06 레이팅을 기록했으며 지난주에 0.07 레이팅보다 하락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랑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한 사람의 한국 레슬링 팬이 더 생겼길 바라면서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